저는 안심마을에 살고 있는 이영배라고 하고요. 마을과 자치라는 협동조합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하는 일은 도시재생 사업지에 서 이제 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을 설립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근데 주민자치회도 지금 이제 요즘 새로운 분위기가 주민자치회를 이제 그 실행 조직으로 만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시켜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연계 사회적 협동조합 이 두 가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특징이 이따 제가 계속 설명드릴 기존의 정부가 혹은 행정이 가지고 있던 공유 재산이나 공유 재산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거, 그다음에 공공이 갖고 있던 공공 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요. 그걸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전받을 수 있는 공공적인 조직이 필요하고, 그러한 조직을 국토부에서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는 주민자치연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에서는 보건복지부형 사회적협동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역 기반 공공 조직을 통해서 이러한 공공적인 서비스와 공유 재산의 이전을 각 부처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관심 받는 분야는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하는 이제 지역 자산화입니다. 제가 이번 교육을 준비하면서 이제 고민스러웠던 게 이 커먼즈 혹은 자산화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다양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사실 정리되는 내용들이 그게 이제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들도 뭔가 정리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좀 감안하고 여러분이 같이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이야기 드릴 거는 지역, 로컬, 마을을 기반으로 한 자산화, 공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공유와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들이 어떻게 있고, 또 그것들을 저희 안심마을에서는 어떻게 형성화해서 풀어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한 3년 전쯤 될 겁니다. 영국 대부분에서 이제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죠. 우버에서 일하는 이제 우버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그 운전하는 분들이 노동자이냐 노동자이지 않느냐에 대한 최종 판결이 결국은 노동자로 판결이 났죠. 그래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자기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것들은 그 우버가 결정되어진 상황을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 그 이제 종속적인 것들이 이게 우버한테 있기 때문에 우버가 사용자고, 그다음에 우버에서 계약관 갖는 사람들은 노동자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것들이 이제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법원들에서 그 후에 비슷한 판단들이 나왔죠. 그때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우리가 이제 공유, 4차 산업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공유가 이제 새로운 이제 소유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 그럼 좀 더 진보적이고, 그다음에 또 뭐 형평 뭐 이런 뭐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공유에 있어서 결국은 그 플랫폼을 누가 소유하냐에 따라서 공유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그때 많이 회자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유로서 많이 예를 드는 뭐 소카 같은 거 있잖아요. 소카를 예를 들어 보면 소카가 이제 언제 생겼나 이렇게 찾아보면 많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84년도 스위스 로진 지방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58명 정도의 마을 주민이 사는데 마을에서 산간 지방이다 보니까 한번 밖으로 나오려면 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다고 모든 집들이 차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매일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에 6대의 차를 준비를 해서 그 58명이 같이 돌아가면서 자기 시간을 이야기해서 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행이 되어서 스위스에서 이게 이제 유행이 되고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상업화된 거고.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공유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상당히 IT와 접목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다양한 이제 산업화가 되어 있지만, 그 원류를 찾아보면 기존에 이제 커뮤니티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자기가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하는 욕구를 다른 사람과 함께 자기 주변 사람과 함께 해결하는 것들이 공유의 시작이고 따라서 이 공유에 있어서 플랫폼을 누가 소유하느냐 또 그 시작이 그런 이제 커뮤니티 단위고 따라서 그런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 단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공유를 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공유와 지역 자산화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면 저는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도서관이 하나 지어졌다고 보죠. 요즘에 이제 뭐 도서관, 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사람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먼 거리가 아니라 자기 근거리 안에 만들어지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역세권보다 슬세권이 더 유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주변에 그런 그 문화적 요소가 늘어나길 원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옆집에 도서관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하겠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그 도서관 근처에 있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겠죠. 아무래도 차 타고 오는 사람보단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 구립도서관이 지어졌다면 그 구립도서관을 누가 운영하나요?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어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도서관을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죠. 이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 시스템화돼 있어서 동네 주민들 누구나 다 사서가 되어서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가장 큰 차이죠. 과거는 하도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서관이든 뭐든 많이 지어야 됐어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든지 많이 지어줘. 많이 공유해 가는 공유가 필요해."라고 했죠. 그 도서관이 우리에겐 공유 공간이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지금에 와서는 거기다 한 방 더 나아가서는 만들어진 공간을 누가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역 자산화는 단순히 공유에서 넘어가서 누가 생산할 것인가.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면 도서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라면 동네에서 직접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소비할 것인가? 예, 동네 주민들이 주로 소비하죠.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누가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 인트레스트. 그래서 그거를 지역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면 좀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 자산화의 정의가 다양하게 있지만 주로 이제 저는 영국의 로컬리티에서 얘기하는 정의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거기에 따르면 커뮤니티 조직이 누가 하냐면은 커뮤니티 조직이 어떤 방법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토지와 선물 자산 물론 이거는 최근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류들이 이걸 통해서 왜 하는가?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해서를 도모하며 왜 하는가 하면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 자산화는 그 운영하는 주체와 그다음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 운영하는 대상, 그다음 목적을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다고 저는 뭐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 자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다시 들어보면 자, 지금 태양광 발전소 짓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짓는 얘기 많이 하는데 단순하게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이걸 통해서 환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뭐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새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주민 이익 공유형 태양광 발전소 형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출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을 가져가는 거죠. 그 이익을 주민이 가져감으로써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뭐 소셜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그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익을 참여하는 구조를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자산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태양광 발전소의 영역이죠. 도서관도 마찬가지죠. 은평구에 보면 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은뜨락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고 구산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은뜨락 도서관은 누가 운영하냐 하면 횃불 장학회라는 재단법인이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구산 도서관은 은평 도서관마을 사회접동조합이 운영을 해요. 예.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만든 사회접동조합이 운영비 5억 5천 이렇게 받아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 일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죠. 사실상 제가 예전에 듣기는 서울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도서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 가면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친근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 주변에 일자리가 있어서 좋고, 제일 만족스러운 사람은 사실 동네 아빠들이래요. 아빠들이 평소에 도서관을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출근할 때 불이 꺼져 있고, 퇴근할 때도 불이 꺼져 있고, 그래서 갈 수 없는 곳인데 그런 거죠. 바로 옆집에 도서관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10시, 11시까지 일하러 올 수 없지만
동네에 있으니까 시간 조율해서 10시, 11시까지 문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들이 퇴근하고도 불이 켜져 있어서 아, 드디어 내가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생겼구나. 물론 그러고도 가진 않지만, 예. 그래서 가지 않는 사람도 만족스러운 도서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지역 직접 주민들이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좀 더 행정이 기존에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지역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같은 공유 자산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운영에 따라서 이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올해 진행하는 사업 중에는 제가 이제 울산 농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농소 앞에 있는 편백 공원이 있는데 편백숲 공원을 그걸 이제 거기에 주민자치 연계 사회적 등재를 만들어서 그 공원을 접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편백숲 가공품, 편백숲 놀이, 그다음 로컬 푸드 매장 이런 걸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편백숲 하고 있는 산림 욕장에 대한 운영권, 장기적으로는 조례를 바꿔서 그 운영권 전체를 이제 이 주민들이 만든 사회적동조합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창평면에서는 생활 SOC로 짓는 270평 규모의 복합 커뮤니센터의 운영권을 지역의 사회적동조합이 지금 받도록 계약을 하고 그 협동조합을 올해 지금 설립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이런 복합 커뮤니센터는 지역의 복지재단이나 이런 곳에 거의 위탁을 줬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주민들이 만든 사회적 동조합이 그 운영비를 받아서 직접 운영해 보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당진에서는 청소년 센터를 만드는데 그것들을 주민들이 만든 사회적 동조합이 운영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아지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쪽으로 예, 이런 이제 지역의 자산들이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은평구에 있는 도서관 예, 구산 도서관. 그래서 은평 도서관마을 사회적 동조합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대구의 고산 이동인데 고산 이동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니까 예전에는 앞에 뭐가 이제 산업단지가 개발돼도 동네에 마땅히 줄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도 지자체에 그냥 기부 체납을 했다면 고산 이동은 주민자치회라는 법적 조직이 만들어짐으로써 어쨌든 그 지역사회 안에 법적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뭔가의 공유적인 공간을 이 주민 자체가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고요. 그다음에 공원도 청주 원음이 두꺼비 마을처럼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생긴 어떤 두꺼비 생태공원을 그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공원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동네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곧 다 지을 예정인데 92kW가 지금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용 보증기금 옥상입니다. 신용 보증기금 사택 옥상에 저희가 92kW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 정도는 삼익신협에서 사회적 경제 대출로 해서 저희가 대출을 했고요. 30%는 에너지 협동조합 저희 마을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출자를 받아서 마을 사람들이 30%의 자금을 만들어서 했고요. 신용 보증기금은 공간을 제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이렇게 만들면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한전하고 20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FIT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작년 가격으로 20년 동안 계약이 돼요. 그럼 저희가 2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거죠. 태양광 가격에 높낮이 상관없이. 그래서 저희들은 한 4% 정도 출자다해서 배당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출을 갚고 기타 경비를 다 쓰면 1년에 한 14년 차까지는 800에서 900만 원. 그다음에 15년 차부터는 한 1,500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제 그거를 통해서 마을에 기금을 만들고 또 마을의 자산화를 늘려 나가는 건데 사실 이제 계획은 저희가 한 3-4년 안에 10기 정도 만들어 보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호기 하는데 저희가 3년 걸렸어요.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 이란 곳에 주민들이 직접 투자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을 짓는 예가 아직 잘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자체의 지원으로 만들었지 이렇게 이제 공공과 한 예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뭐 서류부터 해서 사례 만드느라고 한 3년 가까이 걸리긴 했는데 이제 요게 만들어지면 그다음 이제 2 호기, 3 호기 준비해서 어쨌든 한 10 개를 만들어 보는 게 그러면 이제 마을에 안정적인 기금이 생기고 이걸 통해서 이제 마을에서 그다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린 뉴딜 덕분에 이 태양광 발전소는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김해하고 거제도, 나주, 군산에서 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것들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의 부지, 특히 이제 관에 갖고 있는 옥상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지어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특히 요즘은 이제 공영 주차장 쪽으로 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하고 물론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만 배당을 하겠지만 그 외에는 마을이 기금으로 돌리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세팅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텃밭인데요. 꽤 크죠? 예. 3,990 평입니다. 예. 원래 초등학교 부지인데 지난 10년 동안 쓰레기장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저희 마을에 있는 이제 사회적 동족 동행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LH하고 계약을 해서 지난 6 년째 마을 텃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들 보시면 공사하기 전에는 엉망이었던 곳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거 조성할 때 덤프 트럭으로 흙을 150 대분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텃밭이고요. 지금은 350 개의 가족 텃밭과 25 개의 단체 텃밭 그리고 300 평의 공공 텃밭을 운영하면서 진행을 하죠. 이거 어쨌든 LH 소유는 LH 그다음에 토지 운영권은 그 교육청 학교 부지니까 그다음에 토지의 변경권은 지자체 이 세 군데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이제 쓰레기장으로 버려져 있던 곳을 마을 텃밭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산책을 하거나 동네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곳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가 사진이 안 나와서 그런데 사방이 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쏙 들어가 있는 텃밭으로는 아마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텃밭일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제 텃밭 그다음 단위로 해서 여기에 같이 생활 SOC와 그다음에 공동체 주택을 이제 저희가 뭐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이나 아니면 리츠 방식으로 또 LH하고 또 이제 행안부나 이제 동구청하고 이야기를 또 시작해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공공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지역의 공공 사업들을 벌이는 것들이 이제 큰 미션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만든 마을의 문화센터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유 문화 지원 사업에서 인테리어 지원사를 받아서 저희가 1 층을 예 지하인데 여기가 지하를 새로 꾸민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여기도 한 7-8년 동안 임대가 나가지 않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싹 새로 인테리어를 하고 예 마을에 있는 단위들 한 6 군데가 모여서 공동으로 회비를 내서 이 공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마을 이제 문화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거울이 보이시죠? 예, 이 거울이. 이 거울은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춤추고도 할 수 있도록 거울을 달았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그다음에 특히나 저희 마을이 이제 발달장애에 대한 교육들이 많은데 발달장애 청년들이나 발달장애 친구들의 어떤 문화 활동, 그다음에 뭐 아빠들의 밴드, 그다음에 공연, 그다음에 뭐 아이들 풍물, 예,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구석에다가 또 마을 방송국을 만들어 보려고 또 이런 작당들을 해 보고 있어요. 어쨌든 마을에서 같이 운영하는 마을 문화센터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협동조합. 저희는 이제 마을에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건물이 주택협동조합이 지은 1호 건물입니다. 105 평의 땅을 동네 사람들이 샀고요. 그래서 거기에 4 층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벌써 6년 전인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아무런 지원이 없을 뭐 지금도 뭐 큰 지원은 없지만 저희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어차피 마을에 들어갈 단체들이 그냥 각각이 이제 이사 다니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보증금으로 압박 내고 뭐 속된 말로 우리가 낼 월세로 이자를 내면 우리가 건물주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마을에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공터라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건물을 지었으면서 공터는 터전을 공유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2 호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땅을 샀고요. 뭐 땅 사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꿈은 사회주택, 이제 공유 주거 공간에 대한 욕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발달 장애와 비장애, 예, 청년들과 이제 다양한 세대들이 어울려 사는 그런 이제
그 통합형 사회주택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특정 장애인 친구들만 있는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주택을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공터 2호점은 저희가 땅을 얼마 전에 뭐 74평을 샀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빠르면 뭐 올 겨울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3층 규모로 짓는데 1층은 뭐 이제 상업시설에 들어가고 2층, 3층은 공유주택으로 해서 장애 비장애 통합형 뭐 저희들이 사회주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꿈을 올해 지금 다시 시작해 보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그다음에 저희 동네는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요즘 공공 주차장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지금 몇 군데에서 해 보고 있습니다. 뭐 청주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김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공공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이 이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 또 이러면서 이제 지역의 조례를 바꿔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수의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면제받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뭐 단순한 주차만이 아니라 주차 중 세차 서비스, 주차 중 주유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부가와 사업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의 주차장을 행정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 보는 것도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특히나 이제 그 예. 지역 자산화에 대한 시야를 점점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지역 자산화하면 상당히 토지나 건물과 같은 물적 자산에 상당히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뭐 요즘에 최근에 와서는 뭐 도서관이나 공원 같은 이런 것도 하지만 여전히 여기도 물적 자산인데 이런 거 외에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토지나 건물을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좀 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어떤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론 복지 쪽도 저는 매우 큰 지역 자산화로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돌봄이나 뭐 재가 서비스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보는데 제가 3년 전에 저희 마을에 마을 일자리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 160개 정도의 마을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150개, 60개. 근데 그중에서 저희 마을에 협동조합이 17개가 있는데 17개의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5, 60개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100개는 복지 일자리였던 거죠. 저희 마을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바우처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은 일자리를 가지게 하고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의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사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큰 거죠. 결국은 일자리와 주거가 없이 마을 공동체를 지속한다는 건 사실 뜬구름 잡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히나 이런 복지 쪽은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 게다가 이 복지의 대부분은 결국은 그 지역 사람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앞으로도 이 복지가 마을의 그 지속 가능함을 담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적인 부분이고 지역 자산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생 사업이나 이런 쪽에 갈 때 예전에는 재생 사업에서 가장 많이 했던 그 비즈니스 모델들이 뭐 카페, 식당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카페, 식당보다는 차라리 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이 정부에서 일자리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는 지역에서 공급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에 대한 비용은 어차피 사용하는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복지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들을 계속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복지 수요를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행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순환을 만들 수 있느냐도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지역 자세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마을 상점 기존에 했던 뭐 우리들이란 사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놓쳐도 안 될 게 마을 기금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세상에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러다 보면 맨날 자기 호주머니만 꽝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역사회 안정된 이제 기금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마을에도 이제 대동계라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돈을 모아서 이렇게 개를 모아서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사회 소액 대출에 급하게 이제 이렇게 회전시키는 것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도권에서 아직까지 안정화돼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도 상당히 불안전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요구하고 있죠. 마을의 소액 그런 기금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마을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든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금들이 지역 자산 역할을 중요하게 해줘야만 그다음 저희들이 비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자산화와 어쨌든 이런 그 지역에서 이제 커먼즈가 왜 필요하냐? 예, 결국은 그러지 않고는 지금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더 이상 희생과 봉사만으로 버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기 호주머니를 내는 것만으로는 이 지속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안정적인 이제 운영 과정이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 자체가 공공적이 됩니다. 아무한테나 그걸 줄 수 없죠. 최근에는 이런 미수탁의 협동조합들을 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수익 그 영리 단체라고 해서.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근데 사회적 기업도 요즘에는 주식회사랑 사회적 기업은 또 빼고 있어요. 그만큼 비영리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공적인 조직이 필요하죠. 이 공공적인 조직이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그럼으로써 어떻게든 간에 앞으로 점점 외국과 같이 전 행정이 갖고 있던 서비스와 재산을 민간으로 이전시킴으로써 민간 안에서 자생적으로 그 안에서의 생태 그러니까 순환적인 로컬 안에서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하니까요. 두 번째는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 법은 위에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조례를 제대로 못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조례라든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라든지 뭐 도시재생 특별 조례라든지 뭐 그다음에 영국과 같은 지역 주권법 과 같이 지금 국회에 지금 뭐 준비하고 있긴 한데 이런 지역 주권법과 같이 기본적으로 공동체 자산을 공동체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법적 기반이 필요하죠. 뭐 결국은 지자체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저희가 쭉 보면 아무래도 지자체장 의지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양한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러지 않은 곳들은 여전히 많은 그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산화 혹은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된 이런 이제 공간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것들은 저는 앞으로의 시대적 흐름이라 생각하고요. 좀 속도가 시간이 걸리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례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주민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혹은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 소비자로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존재를 각인하는 것들이 그 큰 이제 소셜에서나 혹은 큰 광역 단위 어렵지만 로컬 단위에서는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런 것들을 로컬 단위에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